찬우 찬미가. 연예인 찬우는 아이돌 그룹 아로토스의 멤버 중 한 명이다. 노래와 춤, 연기를 통해 스스로의 기회를 뽐내는 여타 아이돌 멤버와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 대중의 뇌리에 박힌 대표적인 작품이나 노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외모의 아름다움의 대명사로서 소비된다. 그리하여 광고, 예능에서 그가 주로 소비되는 방식은 다른 남녀 출연자가 그의 모습을 보며 발생하는 반응으로서 반사적 감탄과 찬미가 된다. 그런 반응에 찬우는 무심한 듯 미소를 짓고 절제된 제스처만을 취하며 우아함을 극대화한다. 찬우는 말하자면 기능 없는 상징이다. 실권은 총리에게 넘기고 제스처만 취하는 입헌 군주로 행동한다. 영국의 왕, 일본의 덴노를 보면 알듯이 입헌 군주는 종종 종교적 지도자를 겸해 신성시된다. 조용히 찬미받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은 정확히 기사도 문학 속 지체 높은 귀부인의 제스처이다. 그는 아름답다 그리고 신성하다. 핸델의 오라토리오에서 기독교적 신앙의 고향과 멜로디, 화성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듯 찬우의 신체적 아름다움이란 동시에 종교적 성스러움이 겹쳐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이다. 이로써 본업으로서 연기, 노래를 통한 대표작이 없는 건 오히려 지극히 찬우적이다. 그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에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게 임무이다. 그는 실물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상징적 인물이요, 차라리 하나의 성스러운 영물임에 가깝다. 신성하고도 우아한 남자여. 그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전제군주 시대 기준으론 왕이라기보다 왕비요, 근대를 기준으론 국교의 지도자 겸 입헌 군주와 같다. 그리하여 성모 마리아 숭배의 잔영 속에서 존귀한 여인의 찬양을 노래하는 기사도 문학 속 찬미받는 왕비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그의 새하얗고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와 자글한 장근육, 오똑하게 날렵한 코, 또렷한 눈을 보아하면 아, 미소년이여, 그대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아니면 둘 모두인가? 그야말로 그대는 종교적 아이돌이니라. 밸런스 게임과 주술. 밸런스 게임은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택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고르도록 하는 게임이다. 밸런스 게임은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더 높은지 순위를 매기게 만드는 정교한 사고 실험이다. 기본적인 설계 공식은 아주 간단하다. 어와 B가 석인 묶음과 C와 D가 석인 묶음 중 하나를 강제로 고르게 하는 거다. 여기서 어와 C는 내가 원하는 좋은 보상이고 B와 D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끔찍한 단점이나 조건이다. 정교한 게임이라면 두 선택지가 비슷하게 매력적이거나 고통스러워야 한다. 이걸 대칭성이라고 부른다. 어느 쪽을 골라도 아쉬움이 남아야 게임이 팽팽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 찬우가 등장하는 밸런스 게임은 이 대칭성을 아주 잔인하게 무너뜨린다. 찬우는 단순한 미남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극단적인 외모 지상주의를 상징하는 얼굴이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심각한 결함비 있어도 찬우어랑 살기와 좋은 조건들을 가졌지만 차은우가 아닌 사람 C랑 살기를 묻는다. 이때 많은 여성은 그 결함이 아무리 심각해도 고민 없이 찬우를 택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건 어떤 단점이 있어도 찬우라면 괜찮다는 찬양인 동시에 나는 남자를 볼 때 외모라는 가치를 다른 모든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둔다는 가치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선언이 된다. 여기서 선택의 비대칭성이 드러난다. 밸런스 게임 형식의 외모 지상주의, 선언 실질이다. 결국 찬우라는 기호는 스스로 나는 외모 지상주의자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기 위한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된 셈이다.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그를 택하겠다는 반복적인 제스처는 남성의 다른 모든 실존적 가치를 외모라는 단일 기호 아래 무력화하는 의도적인 상징적 가해이자 리추얼이다. 중요한 것은 게임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형식은 그저 장난인데 왜 진지하냐고 회피 가능한 장이다. 3명의 여자 이야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주술이 주술 아닌 것이 됐다. 밸런스 게임 속에 결함 있는 찬우가 현실 세계 속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도덕적 흠결 없는 오 vs 200억 원 탈세 의혹 논란 찬우라는 밸런스 게임 선지 속에 있을 법한 그 단어가 진짜 200억 원 탈세 의혹 논란 찬우로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더 이상은 흠결 있는 찬우를 선지에 집어넣는 밸런스 게임은 유의 혹은 유의를 가장한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하는 제스처가 아닌 당신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냐는 사상 검증에 서늘한 도구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쯤 되면 과거의 이유에 공모한 자들은 스스로의 행적을 지우기 위해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물론 여전히 밸런스 게임은 장난이었을 뿐이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회피할 수 있다. 그 당시엔 탈세 논란이 대두되던 시기도 아니고 내가 뭘 알고 했겠냐는 식의 항변. 아니 그땐 그게 유행이었을 뿐이었다고. 찬우랑 결혼하는 상상할 자유는 있지 않냐고. 그걸 놀이 삼은 것뿐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혹은 게임과 현실을 엄격하게 선긋고 엄벌주의를 내세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도덕적 행위를 비난할 수 있다. 탈세는 경제적 비도덕성이고 절세를 가장한 우회 행위는
국민 법감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므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예계 퇴출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숙할 기간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살짝 그를 변호하는 뉘앙스로 타협할지도 모른다. 한편 강경한 사람은 찬우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제스처를 펼칠 수 있다. 과거의 찬우를 소재로 삼아 밸런스 게임학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화하여 메모지상주의적 시그널을 보내든 그래서 당신들이 상처를 받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사홍위하듯이 이 악물고 찬우를 옹호하는 제스처 자체를 더욱 강화하여 스스로의 신념이 과거에도 현재도 틀리지 않음을 천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엔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도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 등의 소신과 함께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그 내용과 별개로 그 모습 자체로 설득되는 결과도 노린 것일지도 모른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의 경우는 가짜관계였다면서 빠져나온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내 안의 유교거를 꺼낸 셈이고, 세 번째는 진짜 관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나 밀려오는 현타는 어쩔 수 없을 텐데 어느 쪽이 가장 나은 방향일까? 잘 모르겠다. 다만 난 두 번째 케이스가 흑화할 것 같아서 무섭다. 조선은 표층과 통치 원리는 유교를 중심으로 했으나 신칭이나 위안 등 기층 및 애환을 달래는 용도로 무속, 불교 등도 용인한 국가이지 않은가? 합리성으로 무장하며 경직된 유교 국가의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리추얼을 행했는데 무속에선 푸덕거리요, 민간에선 멍석말이 등이 있지 않은가? 사회 정화와 유지를 위해 늘상 필요한 게 희생양이요. 그렇게 서해 바다엔 안정된 항해를 위해 심청을, 조정 싸움의 안정을 위해 조광조를 바치기도 했다. 법치국가인 자유대한민국의 이런 야만적인 풍습은 폐지됐고 동시에 재형법정주의, 무죄추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문명국가다운 인권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인류 공동체의 유구한 본성으로서 희생양의 피해 굴줄인 본능을 달래기 위해 행정부는 일벌백계, 치안유지, 범죄와의 전쟁의 제스처를 취하며 다스릴 수밖에 없다. 소위 엄벌주의라는 고귀한 단어로 포장된 관기는 법치와 통치 사이의 긴장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교화도 처벌도 아닌 결과적으로 도덕, 법, 정치 모두 이중신호를 보내도록 만드는 원흉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 번째 케이스는 차라리 스스로도 타자도 명시된 관계로 인식하여 관리 가능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강경파로 자리 잡을 수 있으나 유교거래 은밀한 관계는 가장 무색무취한 유독가스처럼 치명적인 것이라 본다. 도덕주의로 무장한 엄벌주의는 가장 정당성을 얻기 쉽고 사회적 낙인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본인은 정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폭력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찬우는 예술가인가? 내가 볼 땐 아니다. 그는 상징일 뿐이다. 이전에 그를 입헌군주적이라고 했는데 APC 경주 회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홍보 영상 출연하는 걸 보니 맞는 말이네 싶었다. 대개 외교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게 입헌군주이니 말이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다. 아이돌은 우상이란 말이요, 종교적 뉘앙스가 있는 용어이다. 한국의 음악 아이돌은 딱 말 그대로 국교 지도자 겸임 입헌군주 역할을 맡는 듯하다. 신화, 자연, 우상, 상징, 어쩌면 지독하리만큼 상징체계로 가득한 음악, 오방색, 천원지방의 종묘제례악을 거행하던 조선 국왕과 영의정 사대부의 음악이 종묘에서 짝지어 일몰을 추던 자들의 춤이, 그리고 이면의 예약 사상이 그렇게나 학교폭력, 병역, 탈세, 음주운전 등의 흠결이 없어야 하며 늘 수양하는 지도자로 거행하던 조선의 왕과 같으며 칼 같은 군무를 추는 케이팝으로 계승된 건가 싶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논란 사태는 한편으론 왕이 알고 보니 가짜였음을 폭로하는 동화이자 성물의 장난 삼아 흠집내는 상상놀이를 반복했더니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 우화적 상황이자 어떤 종류의 놀이는 불특정 다수의 적대감을 강화하는 공격이 위장한 주술이었음의 발각으로도, 그리고 얄궂게도 주술을 행하는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을 거란 거대한 착각에 휩싸이게 된다는, 그래서 놀이가 주는 금기를 어기는 쾌락 속에서 어느 순간 스스로 그 위험성을 잊어 정신 차리고 보니 감당 불가능한 업보를 청구받는 주술이 있다고, 그리고 그 잔뜩 쌓인 업보가 우리 안의 잔혹성을 일깨운다는 한편의 신화로도 읽힌다. 말하자면 찬우는 벌거벗은 임금 속 왕이자 이카루스, 신화의 이카루스, 호랑이를 그렸더니 갑자기 그림에서 범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괴담 속 맹수요. 밸런스 게임은 금기의 위반, 에로스적 쾌감, 제어 불능의 빗자루요. 게임 붕괴 현상은 기우제 후에 닥친 홍수,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 역살 등 온갖 민담과 설화 모티브의 파편이 얼기설기 얽혀 읽힌다. 내가 볼 때 성향을 짙게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나타나는 가치는 엄벌주의와 메모지상주의이다. 이는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자는 성범죄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안온한 처벌 수위를 중심으로, 후자는 여성의 자유연애에 있어 여자도 주체적으로 쾌락을 탐닉할 수 있고 나는 연애 대상을 볼 때 남자의 즉각적, 감각적 외모를 우선시한다는 함의를 지닌 제스처를 행하며 반복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나는 차은우의 탈세 관련 논란은 엄벌주의와 외모지상주의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와 외모지상주의 간의 충돌에 있어서는
전자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하여 찬우 역시 기존의 성향의 일부 여성의 의견 매우 극단적인 외모지상주의적 기호, 밈, 담론 등이 반복 재생산되며 사실상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와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한들 외모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이상 도덕감 정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대거 논의되나 실제로 엄벌주의적 법감정에 의한 대중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그동안 생산되었던 외모지상주의적 제스처 등이 사실은 진영 내부의 정체성 재확인을 위한 기호, 유의를 중심으로만 기능했으며 실은 성향을 지닌 인물 역시 표층에서 보내는 신호와 달리 엄벌주의 등 보수적인 질서를 내면에 갈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적인 맥락을 고려컨대 그 보수적인 질서란 유교적 무의식에 근거한 도덕성, 권위 존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성향의 대중이 차은우를 소재로 도덕, 이성, 법 등을 초월한 급진적인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유교걸의 가짜관계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신화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덧붙여본다. 불현듯 누군가 등장하여 말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서양 음악사를 공부하며 아방가르드 실험을 하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인습타파적 예술을 꿈꿨던 자이다. 그런 나조차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유교보이의 피가 흐르는구나. 예술지상주의, 탄미주의, 아방가르드를 머리로 배우고 영원히 꿈꾸지만 입헌군주의학, 재래학에 순응하는 나를 보아하니 불쌍하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있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건가? 그러자 또 다른 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어쩌면 외모지상주의적 제스처가 그토록 잔인하게 상처를 주던지 나 또한 받았다. 그럼에도 일망의 희망을 보았다며 외모지상주의 역시 미에 대한 찬미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탄미주의, 유미주의, 예술지상주의가 탄생하는 건가? 그리하여 미적 완성도가 높은 예술이 나오는 풍토가 조성되리요. 그러나 현실의 나는 너무 순진하였소. 현실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소위 외모정병이라는 것이었으니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등장하여 일갈하기 찬우 당신은 오늘날의 해괴망측한 외모지상주의, 더 정확히는 여성 스스로가 외모지상주의자라는 포지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가장 손쉽고도 정형화된 기호였소. 그래 솔직히 찬우 당신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당신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 통보에 대해 통쾌하는 것은 일종의 비틀어진 괘씸죄요. 그 비틀어짐이란 감히 분노를 여성에게 표현하는 것은 남자가 되어서 여자한테 못난 소리나 하니 어차피 그 여자는 너랑 사귈 생각 없는데 뭘 토라지냐 내지는 그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보는 기준을 표명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왜 왈가왈부하냐 너가 못생긴 걸 왜 애몬 사람한테 화풀이 하냐 그럴 거면 잘생기게 태어나지 그랬냐 같은 피드백이 돌아올 게 뻔한가 용관이 있어. 그렇기에 어쩌면 당신 찬우를 굴절하여 혐오하는 것이오 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솔직한 걸까? 잘 모르겠다. 사실 저 셋은 모두 나라는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건 정신분열이요? 일종의 외모정병 아니겠나? 나는 찬우를 감히 욕하지 못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정말 그는 신성해 보였고 그를 욕하는 게 내 열등감의 투영으로 비춰질까 봐이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투사하는 욕이란 앞서도 얘기했듯 마치 스스로를 외모관리를 직무유기한 못생긴 자로 포지셔닝하는 듯 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어찌 보면 내가 타인에게 비난받기 좋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에 외모정병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나 혼자만의 증상인가? 물론 의학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을 이토록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구사하는 건 대단히 보건적, 윤리적 위험을 내포하는 바라이며 설령 외모정병이라는 게 있다더라도 사람들마다 증상은 다 다를 것이다. 다만 외모정병은 확실히 특수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쩌면 이는 동시대 대한민국 일반이 겪는 하나의 거대한 병리적 현상 아닐까? 미치세기말 비엔나에서의 신경쇠약처럼.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해보자. 신경쇠약 담론은 정신분석학자를 위시한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 온갖 맥락에서 전용되며 문학, 철학, 예술 등에 적용했다. 참조하건대 외모정병 역시도 하나의 문명사적 개념으로 심화의 케이팝, 한국영화, 국문학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마침 유교걸 유교보의 엄벌주의 밸런스 게임 같이 엮어볼 개념도 도처에 있어 보이건만 이 외모정병 담론이야말로 진정 K가 단순히 잠시 독특한 분위기를 내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펑크한 최첨단 기계 문명이 군사대국의 이국적인 아시아 변방의 한 약소국이 아닌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과 같이 세계 문명사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으로 부상하게 하는 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세기말 빈의 신경쇠약이 동시대 한국의 외모정병에 대응한다고 할 때 오늘날이 한국의 벨 에포크란 말에 WWE 다가올 수 있다는 불길한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신경쇠약 그거 WWE의 징후였다. 외모정병이라고 뭐 다르겠나? 요즘 따라 자꾸 TSMC의 주가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